자, 먼저 오늘 정적분을 할 건데 정적분 정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정적분의 정의가 뭐냐? 만약에 fx를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라고 가정합시다. 연속인 함수 fx에 대해서 fx하고 gx를 fx의 부정적분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fx하고 gx는 무슨 관계였어?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잖아. 그지? 상수 차이가 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는 fx하고 gx는 상수 차이가 날 거거든요. 그지? 따라서 fb 빼기 fa 하고 gb 플러스 c 빼기 ga 플러스 c하고 같겠죠. 얘네 둘이 같으니까 얘 값은 얘 값하고 같은데 여기서 적분상수 c가 이렇게 지워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과값이 뭐냐면 gb 빼기 ga랑 똑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부정적분의 b에서의 함수값에서 a에서의 함수값을 뺀 값은 결과값이 똑같이 나오다는 얘기야. 얘는 유일하게 정해지는 거죠. 부정적분 중에 fx라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건 gx라는 함수에 대해서 생각하든 그 결과값이 똑같다라는 거죠. 알겠어? 그럼 이것을 우리는 a에서 b까지 fx의 정적분이라 정의를 하겠다는 거야, 이 값을. 그리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기를 약속한 거죠. a서부터 b까지 스몰 fx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표기를 약속을 한 거죠. 닫힌 건 a, b에서 fx의 정적분. 그리고 얘를 뭐라고 불러요? a를 아래 끝이라고 부르고 얘는 위 끝이라고 부르죠. 이 놈을 정의를 한 건데 지금 얘는 닫힌 구간 A, B에서 생각하는 거잖아. 그지? 닫힌 구간 A, B에서 A서부터 B까지 fx 적분한 거는 이렇게 정의하는 거야. 부정적분에다가 B 대입한 것에서 A 대입한 걸 정의한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A보다 B가 큰 상황에서 정의가 되는 거거든, 지금. 이 닫힌 구간에서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A하고 B하고 같은 상황 또는 B가 A보다 작은 상황도 생각을 해볼 거야. 알겠지? 근데 우리가 A서부터 얘를 이렇게 정의를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A서부터 A까지 정의를 하면 FA 빼기 FA로 정의가 돼야 자연스럽잖아. 그러니까 A서부터 A까지 적분한 건 아래 끝하고 위 끝이 똑같으면 0으로 정의하는 게 합리적이겠지. 그지? 그리고 만약에 A랑 B랑 같아, B랑 같을 때는 A서부터 A까지 fx 적분한 거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할 거니까 이런 똑같은 규칙으로 정의를 하고 싶으면 얘를 0으로 정의해야 합리적이겠지. 그리고 A가 B보다 큰 상황일 때는 만약에 A서부터 B까지 fx 적분한 건데 만약에 똑같은 규칙으로 만약에 하려면 똑같은 규칙을 가지고 정의를 하고 싶으면 얘를 라지 f b 빼기 라지 fa로 정의하고 싶은 거거든. 근데 얘는 지금 이 아래 끝이 더 크잖아. 구간을 B부터 A 구간에서 생각해야 되거든, 우리는. 그지? 그러면 B부터 A까지 함수 fx의 적분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걸로 적분하겠다. 그럼 결과값이 똑같거든. 얘는 fa 빼기 fb로 잘 정의가 되거든. 거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똑같이 이렇게 정의가 되잖아. 얘도. 그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A가 B보다 크든 A랑 B랑 같든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적용하고 싶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A가 B보다 클 때나 같을 때도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같은 규칙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러면 정리하면 결과적으로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A서부터 B까지 함수 fx를 정적분한 것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fx의 부정적분에다가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뺀 거. 부정적분의 함수값의 차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다친 건 A, B에서 fx의 부정적분은 이거의 부정적분의 B에서의 함수값에서 A 함수값 뺀 거. 두 함수값의 차를 정의한 거고, 얘는 보통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많이 표현하잖아. 그지? 자, 기호로 이렇게 쓰고, 얘가 실제로 의미하는 바는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뺀 것으로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야. 정적분을 이렇게 정의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했을 때 정적분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kfx dx 이렇게 있을 때, 자, 얘는 k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랑 똑같더라 라는 얘기죠. 이건 이제 부정적분의 성질하고 똑같아. fx의 부정적분을 라지 fx라고 한다면 kfx의 부정적분은 k 곱하기 라지 fx잖아. 그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바는 k 라지 fx에다가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뺀 거고, 얘는 fb 빼기 f에다가 k 곱한 거고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하면 이러한 성질 성립하고요. 자, 부정적분의 성질들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fx 더하기 gx. 자, 요것을 a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얘는 a서부터 b까지 fx 적분한 거에다가 더하기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gx 적분한 거. 연산 순서를 바꾸는 거야. 한결 적분한다고 하거든. 한결로 따로따로 적분하겠다는 거고, 연산 순서를 바꿀 수가 있는데, 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냐면, 만약에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인테그랄 여기에 뭐라고 할까? k 곱하기 x의 k-1제곱 dx 이런 게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은 요거를 뭐 0부터 1까지 이제 적분할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이걸 계산해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서 만약에 이걸 계산해, 이 수열의 합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제 껄쩍지근한 거야. 그렇지 않냐? 이게 연산 순서에 의하면, 자, 전 보기가 좀 힘드니까 선생님이 덧셈을 한번 써볼게. 0부터 1까지 1 대입하면 뭐야? 1 곱하기 1. 그죠? 그냥 1이고요. 2 대입하면 2 곱하기 x. 그 다음에 3 곱하기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n 곱하기 x의 n-1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이거를 먼저 다 더한다면, 연산 순서에 의하면 이걸 다 더한 다음에 적분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이걸 더하기가 껄쩍지근하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연산 순서를 바꾸자는 거거든. 얘는 덧셈을 다 쪼갤 수 있잖아. 그러니까 더한 다음에 적분을 원래 해야 되는데, 연산 순서는 이것을 각각을 먼저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야. 각각을 적분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 자, 각각을 적분해놓고 한번 생각해 볼게. 이게 적분하면 뭐 나오니? 적분하면 뭐 나오니? 이거의 부정적분이 뭐야? x잖아. 거기다 1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떼는 거잖아. 얼마야? 1 나오겠지? 이거의 부정적분 얼마니? 2x의 부정적분? x제곱이잖아. 거기다 1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뺄 거야. 얼마야? 1 나오겠지. 그 다음에 그 다음 게 뭐였어? 3x제곱이지? 그거의 부정적분이 얼마야? x세제곱이잖아. 1 대입한 거 0 대입한 거 빼는 거야. 얼마야? 1 나오겠지? 슉슉슉. 계속 1 나오잖아. 그지? 이게 몇 개야? n개잖아. 그게 n개니까 n이 나오더라는 얘기야. 알겠어? 자, 연산수를 바꾼 건데, 자, 여기서 다시 보면은 얘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시그마하고 인테그랄하고 순서를 바꿀 수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선생님이 얘를 어떻게 한 거냐면, 자, 시그마의 k는 1부터 n까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kx의 k-1제곱 dx 이렇게 한 거지. 알겠어? 그래서 요거 먼저 계산하면 요게 1 나오더라는 얘기야. 그럼 1을 n개 더하니까 1 이렇게. 시그마 유한계야. 유한합일 때는 시그마하고 인테그랄하고 순서를 바꿀 수 있다. 이게 확장이 되면 그렇게까지 가는 거지. 알겠어? 뺄셈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얘는 a서부터 c까지 적분한 거하고 c부터 b까지 적분한 걸 더한 거랑 똑같다라는 얘기야. 정적분 정의 이용하면 되게 자연스러운 얘기야. 이게 뭐야? fc 빼기 fa야. 라지 fc 빼기 라지 fa. 얘는 라지 fb 라지 fc 빼기야. 라지 fc야. 그럼 라지 fc가 지워지잖아. 결과적으로 계산하면 라지 fb 빼기 라지 fa만 남아. 답이랑 똑같다는 거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게 이제 기본 성기, 이런 정적분의 성격이 있어요. 정의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걸 해야 되는데,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가 뭔지는 아시죠? 정적분을 한 번씩은 다 공부를 했으니까 정적분의 기하적인 의미가 뭔지는 알잖아. 그지? 그게 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자, fx가 0 이상일 때야. 함수 fx가 0 이상이야.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여기 x는 a라는 직선이 있고 x는 b라는 직선이 있어. 그러면 a서부터 b까지 함수 fx 적분하면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 기하적으로는 이 도형의 넓이를 의미하고 있잖아. 그지? 이 도형의 넓이를 만약에 내가 s라고 한다면 이 적분값이 s를 의미하더라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 임의의 실수 t를 잡을 거야. 임의의 실수 t를 잡을 거야. 그리고 새로운 함수를 하나 정의할 건데 요 부분의 넓이를 나타내는 함수를 하나 정의할 겁니다. 요 부분의 넓이를 st라고 정의를 할게요. st는 t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함수인 거죠. 저 그림으로 보면 t가 커지면 어떻게 해야 돼? st도 같이 커지겠지? 맞아? 그걸 가지고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첫 번째 h가 0보다 클 때, 자, st 플러스 h하고 st하고를 비교할 거야. st 플러스 h하고 st하고 누가 더 커? st 플러스 h하고 st하고. h가 지금 양수일 때 생각하잖아. 그럼 t 플러스 h는 여기 어딘가 있을 거 아니야? 어? 그러면은 t 플러스 h가 여기 있으면 st 플러스 h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st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st 플러스 h가 더 크잖아. 그러면 자, 뭘 생각할 거냐면 st 플러스 h에서 st를 뺀 값을 생각할 거야. 알겠지? 좀 확대시켜서 볼게요.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부분의 넓이를 의미하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죠? 그 부분을 좀 확대시켜 볼게. 여기 t가 있고 여기 t 플러스 h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은 얘가 의미하는 바는 이 도형의 넓이인데, 이 곡선 아래쪽 도형의 넓이인데, 내가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S'T를 구할 거야. S'T. S의 도함수가 스몰 fx라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이거의 도함수를 내가 구해야 되잖아. 그럼 얘를 h로 나눈 다음에 h를 0으로 보내야 된다고. 알겠어? 그러면 h분의 얘의 극한을 구하기가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내가 부등식을 만들 거야. 샌드위치 형태 쓰려고 하는 거거든. 알겠어? 자, 어떻게 만들 거냐면 이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작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연속함수잖아요. 연속함수라는 가정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우리 어딨냐? 아까 우리 정적분 정의할 때 f의 닫힌 건 a에서 연속이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했잖아. 연속함수라는 게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 닫힌 구간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면 최대값을 가지고서 이렇게 직사각형 만든 거보다는 작을 거고, 최소값을 가지고 직사각형 만든 거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 최대값을 라지 m이라고 하고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면 이건 밑변의 길이가 h고 높이가 라지 m이야. 그지? 그러면 이 곡선 아래쪽 넓이에 대한 부등식을 세우면 얘는 라지 mh보다는 작거나 같고 스몰 mh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런 얘기 할 수 있어. 가능하겠어? 그지?
그래서 양변을 H로 나눌 거야, 이제. 됐지? 자, 그러면은 따라서 자, 리미트 h가 자, 0 플러스로 가는 겁니다. 0보다 큰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지? 자, h가 0으로 가면 뭐로 가겠냐? h가 0으로 가. h가 0으로 간다는 것은 구간의 길이가 뭐로 가는 거야? 0으로 가는 거지. 그럼 최대값은 뭐야? 최대값은 뭐에 가까워지겠어? 이 구간의 길이가 0으로 가면. 다시 얘기할까요?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지금 t고 이제 t 플러스 h라고 한다면은, 이 최대값을 갖는 지점이 있잖아. 최대값을 갖는 지점의 좌표를 뭐 t 스타라고 한다면, h가 0으로 가. 그럼 t 스타는 어디로 가겠어? t로 가겠지. 이게 사이가 좁혀져 가는 거니까, 이 t 스타가 t로 수렴해 나갈 거야고. 얘가 이렇게 모여오니까 이게 사이에 껴있어. 샌드위치 정 쓰면 얘는 t로 수렴할 거야. 그럼 결과적으로 최대값은 뭐로 간다는 얘기야? FT로 간다는 거지. 이해가? 알겠어?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다 FT로 갈 거라고. 오케이? 자,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최대값이나 최소값이나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스몰 m이나 뭐로 수렴한다? FT로 수렴한다. 라는 거죠. 그러면 따라서 얘도 FT로 수렴하고 얘도 FT로 수렴하니까 따라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 T 플러스 H 마이너스 ST 얘는 F 프라임 T로 다시 FT로 수렴한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 얘 극한이 다 FT니까 얘도 FT로 수렴한다. 그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도함수의 지금 우극한을 지금 구한 거니까 내는 최종적으로 보이고 싶은 건 S 프라임 T가 FT입니다라는 걸 보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얘는 자극한도 마찬가지로 이게 얘로 수렴한다는 걸 보여야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우리는 이제 H가 0보다 작은 경우를 또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 H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자, 어떤 그림이 돼야 될 거냐면 여기가 T면은 T 플러스 H가 여기 있을 거야. H가 0보다 작기 때문에. 그지? 그러면 당연히 ST가 더 크단 말이야. ST가 더 크다고. 우리가 기하적으로 조건식을 만들 거기 때문에 자, 부등식을 만들 때 H가 0보다 작을 때는 ST 빼기 ST 플러스 H를 가지고 생각할 거야. 이게 이 도형의 이 곡선 아래쪽 넓이겠죠? 이 곡선 아래쪽 넓이. 그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부등식 만들어봐. 이 구간 안에서 최대값을 라지 m, 최소값을 스몰 m이라고 한다면 부등식이 어떻게 나오냐? 얘는 뭐보다 작고 나왔다? 라지 m 곱하기 마이너스 h지. 밑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h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스몰 m 곱하기 마이너스 h. 이제 h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h는 양수고 마이너스 h로 양변을 나눌 거예요. 그러면 부등호 변함없이 똑같이 이렇게 갑니다. 마이너스 h로 나눴기 때문에 얘가 앞뒤가 바뀌겠죠. st 플러스 h 빼기 st 얘는 라지 m 이렇게. 그래서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자, 라지 m이나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스몰 m이나 다 뭐로 수렴한다? ft로 수렴하더라. 그지? 따라서 리미트 h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분의 st 플러스 h 빼기 st 얘는 역시 ft로 수렴하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극한이도 ft, 좌극한도 ft로 수렴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따라서 무슨 얘기할 수 있어? 1과 2에 의하면
S 프라임 T가 스몰 f T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구나. 그지? 자, 우리는 지금 뭘 확인하고 싶냐면 A서부터 B까지 저 fx를 적분한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해석하고 싶은 거고요. 그죠? 근데 얘는요, f't가 뭐랑 같았냐면, ft가 뭐랑 같았냐면, f't랑 같았어요. fx는 지금 s'x랑 똑같은 거야, 지금. 그지? 근데 정적분의 정의를 생각하면은, 얘는 이거의 부정적분에다가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빼는 거잖아. 근데 이거의 부정적분이 뭐야? sx잖아. 그지? 이거의 부정적분에다가 b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빼시면 SB 빼기 SA 나오겠네. 그지? 그럼 이게 뭐야? SB 빼기 SA가 곧 뭐야? 요 도형의 넓이겠죠. 요 부분의 넓이가 SB 빼기 SA잖아.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뭐가 되더라? 저기 곡선 아래쪽 넓이가 되더라 라는 얘기야. 그래서 기하적인 의미가 저 곡선 아래쪽 넓이구나. 근데 두 번째는 어떤 경우도 생각할 거냐면 함수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x축 아래에 있는 경우도 생각할 거야. 어차피 이 과정 비슷하지 않겠냐? 선생님이 지금 했던 과정하고 비슷하지 않겠냐? 너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믿어 의심치 않아. 되겠어? 가능하지 않겠어? 아이디어는 일단은 큰 틀만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 똑같이 여기서 t를 잡고 요 도형의 넓이를 st라고 잡을 거예요. 도형의 넓이를 st. 알겠어? 그러면 h가 똑같이 양수일 때라고 한다면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h가 있다고 한다면 이 도형의 넓이 가지고 부등식을 세울 텐데 여기서 부등식을 세울 때 이제 함수값이 음수니까 세로의 길이를 붙일 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는 게 그 차이가 생기는 거지. 알겠어? 자, 부등식까지 만드는 것까지만 한번 세워볼게. st 플러스 h 빼기 st가 저 도형의 넓이입니다. 이 도형의 넓이를 st 플러스 h 빼기 st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최대값. 이 도형의 높이의 이 함수의 최대값은 요 놈의 y좌표. 요 놈의 y좌표가 최소값이 있는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때는 부등식이 바뀌어요. 최대값을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면 이렇게 나와. 작아. 그지? 그러니까는 최대값을 가지고 만든 게 왼쪽을 만들 거고 최소값을 가지고 만든 게 오른쪽이 되는 거야. 자, 여기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최소값 스몰 램에다가 뭘 곱해야 돼? h 곱하고 마이너스를 곱해야 되지. 요 놈의 y좌표가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m이 세로의 길이가 되는 거지. 그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라지 m이 세로가 되고 이제 h 밑변의 길이 h 해가지고 부등식을 이렇게 세우고 똑같이 h로 나눠서 갈 거라고. 0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하고 또 할 거잖아. 같은 과정이야 이제. 알겠지? 그래서 이때는 계산을 해보니까 음수가 나오더라. 그지? 적분값이 마이너스 이 곡선 아래쪽 넓이에 마이너스 붙인 놈이 나오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활용한다는 걸 잠깐 직관을 사용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정적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때 그래프를 가지고 생각을 해서 어떠한 이론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거야. 이제 기하적인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직관에 의존해서 갈 거야. 안 그러면 다 계산을 해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번거로울 때가 많으니까. 첫 번째로 도형의 이동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도형의 이동과 정적분의 관계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로는 자 A서부터 B까지 fx 적분한 놈이 있는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적분관을 평행 이동을 하고 싶어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함수를 평행 이동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얘를 fx-c로 바꿨다고 치자. 기하적으로 생각해봐. fx를 지금 x축으로 c만큼 평행해놨다는 얘기 아니야. 그지?
그럼 적분값이 똑같이 유지되려면 적분간도 똑같이 평행이동해야 돼. 그러니까 아래 끝이 뭐가 돼야 돼? A 플러스 C가 되고 윗끝은 B 플러스 C가 돼야 맞겠지. 그죠? 내가 필요에 따라서 적분간을 바꿀 거야. Understand? 자, 이번에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있는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 자 함수를 대칭 이동을 했어.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인 거지. fx의 그래프가 자, 이런 함수야. 그걸 A서부터 B까지 적분했는데 그러면 내가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한 상태야. 그럼 적분간을 얼마부터 얼마까지로 바꿔야 되겠어? 마이너스 B부터 마이너스 A까지 바꿔야 되겠지. 그죠? 순서 바꿔야 됩니다. 부호만 바꾸면 안 돼. 알겠지?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순서가 바뀌어야 돼. 자, 2번은 조금 더 일반화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이번에는 자, x는 c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럼 적분 구간이 만약에 여기서 A서부터 B까지였다고 한다면 여기 적분 구간 얼마부터 얼마까지 바뀌겠어, 이제? 어?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EC-B죠. EC-B. 여기는 EC-A죠. 그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을 시켜버리면 자, 만약에 A서부터 그냥 바로 할까? 여기다 그냥 이어서 쓸게.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생각한다면 F EC-X dx X는 C에다가 선대칭 이동하면은 X 대신에 EC-X 대입하면 되잖아. 그럼 적분간이 어떻게 된다고? EC 마이너스 얼마부터? B부터 EC-A까지야. 이건 C가 지금 0인 특수한 상황인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함수의 주기성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자 fx 더하기 p가 fx다라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게요. 그럼 첫 번째로 a서부터 b까지 함수 fx를 적분할 때 필요에 따라서 적분관을 바꿀 건데 적분관에서 자 윗끝과 아래끝에 똑같이 주기의 배수를 더해도 등호가 유지된다는 거야. 왜냐면 그림으로 보면 되게 자명한 건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반복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치자. 0, P, 2P, 3P라고 한다면 A서부터 B까지 적분할 거야. A서부터 B까지 적분할 건데 얘는 A 플러스 2P부터 B 플러스 2P까지 적분한 거랑 어차피 똑같으니까 내가 적분관에 주기의 배수를 더해도 똑같다는 거죠.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주기의 배수를 뭐 더하거나 빼거나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자 인테그랄 A부터 A 플러스 P까지 fx 적분한 거예요.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A가 있다. 그러면 여기가 A 플러스 P는 여기 있겠죠? 그러면 적분값은 이 두 도형의 넓이의 합인데 어차피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은 합동이거든. 이 부분을 여기다 쏙 집어넣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결과적으로 0부터 P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를 0부터 적분을 구간을 0부터 시작하는 건 굉장히 장점이야. 이점이 많아. 적분 계산할 때 0을 대입한다는 게 계산을 많이 줄일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변형해서 적분을 하겠다는 얘기고 만약에 조금 더 일반화 시켜가지고 A서부터 A 플러스 NP까지 만약에 fx를 적분한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어떻게 계산하겠어? 0부터 P까지 적분한 거에다가 n대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주기가 지금 n개가 있으니까 저기서는 한 주기만 적분한 다음에 n배만 해도 되는 거잖아. 필요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 거지. 예를 들어서 fx가 x제곱이야. x는 0 이상 2 미만에서는 이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 근데 fx 더하기 2는 fx 자 이렇게 주어졌어요. 주기가 2라고 주어졌다고.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가 아니라 뭐 31부터 2000 오늘 몇 회냐? 2022년이죠. 2022까지 적분하래. 이게 적분하래. 오케이? 적분하래. 그럼 우리가 이제 이걸 변형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는 주기가 어차피 2니까 2의 배수를 아래 끝, 위 끝에 적당히 빼도 상관은 없잖아. 그러니까 30을 빼준다고 아래 끝, 위 끝에다가. 알겠어? 30을 빼주면 인테그랄 1부터 얼마까지냐? 30 빼주면 1992까지겠네. 그지? 아, 너무 숫자를 크게 잡으니까 생각하기 힘드네. 자, 그러면은 이 적분간을 0부터라고 친다면 적분구가 그 주기의 몇 배야? 주기의 996배냐? 996배냐? 그지? 그러면 얘는 계산을 어떻게 하겠다? 996 곱하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적분한 거에다가 빼기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 빼겠다. 내가 어떤 아이돌 계산인지 알겠어? 그래서 계산을 좀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대칭성 관련해가지고 자, 만약에 첫 번째 f-x가 fx다 이렇게 줬어. 이 y수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y수 대칭 f-x가 fx랑 같다. y수 대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자, -a부터 a까지 fx 적분할 때 어떻게 하겠다? 0부터 a까지 fx 적분한 거에 2배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알겠어? 그 다음에 인테그랄 f-x가 -fx랑 같다. 기하함수다. 그럼 -a부터 a까지 fx 적분하면 얼마 나오겠어? 이거는 0 나오겠지. 그래프 가지고 생각해보면 되게 자명하지. y 대칭이면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는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에 당연히 2배가 될 거고요. 원점 대칭이라고 한다면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한다면 여기 넓이하고 요 넓이하고 상쇄되는 거잖아. 여기 적분하면 s, 요 적분하면 -s 나오니까. 그지?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뭔가 좀 줄이겠다. 뭐 예를 들어서 -1부터 1까지 x의 7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x의 3제곱 더하기 x 더하기 2 이거 계산하래. 그 이런 거 계산할 때 이런 건 어차피 적분하면 0 나오는 거잖아. 다 기함수니까. 그래서 2만 적분하는 거야. 2만 적분하면 이거 계산하시면 4 나오는 거지. 알겠지? 자, 정적분과 항등식 정적분과 관련된 어떤 항등식을 선생님이 가르쳐 줄 거야. 적분할 때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a부터 a까지 함수 fx 적분할 건데 자, 대칭 이동을 잘 써먹어봐. f-x는 fx를 y 대칭한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떠한 함수를 지금 -a부터 a까지 적분하거든? -a부터 a까지 적분하거든? 근데 이 함수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면 적분값이 달라져? 아니잖아. 이걸 y 대칭 이동해도 적분값은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은 f-x를 -a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겠지. 그지? 이거잖아. 그럼 내가 이거를 활용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걸 이용해서 -a부터 a까지 fx 적분할 때 얘를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적분한 거에다가 f 마이너스 x 적분한 거 더한 다음에 나누기 2에도 똑같겠네?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어차피 같잖아. 이거 적분값하고 이거 적분값은 똑같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나누기 2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이 함수의 특징이 뭐냐면 이 함수는 x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해봐. 변해 안 변해? 여기다 x에다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무슨 얘기야? 이건 fx가 어떤 함수든 상관없이 항상 얘는 y 대칭 함수가 되는 함수야. 알겠지? y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적분값이랑 0부터 a까지 적분값이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또 뭐랑 똑같겠어?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에 2배랑 똑같겠는 거지. 그래서 이거 약분되면서 이렇게 될 거야. 언제 사용할 거냐면 이런 식이야.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불친절하게 줄 수도 있어. fx 더하기 f-x는 3x제곱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 fx를 정의할 때. 그래 놓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 적분하면 뭡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지. 예, 그런 상황일 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조작할지 당황하지 말고 그냥 얘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0부터 1까지 fx 더하기 f-x. 이렇게. 알겠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x제곱, 3x제곱만 더 대입하시면 적분하시면 되잖아. 오케이, 가리? 자. 조금 더 일반화된 걸로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0부터) a까지 fx 적분한 거. 자, fx를 0부터 a까지 적분합니다. 0부터 a까지 적분해요.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2분의 a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거야. x는 2분의 a에 대해서 선대칭 이동을 할 거야. 그럼 선대칭 이동을 하면 얘를 0부터 a까지 적분했을 때 그 적분값이 똑같을 거야. 곡선 아래쪽 넓이 가지고 생각하면 되잖아. 그지? 그지? 자, 그러면은 얘는 또 뭐랑 같다? 0부터 a까지 f 뭐 x는 2분의 2 선대칭 이동한 거니까 뭐야? a-x지? f(a-x) 자, fa-x를 0부터 a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아. 그럼 이걸 이용하시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0부터 a까지 fx 적분한 거는 2분의 1배에 0부터 a까지 fx 적분한 거에다가 fa-x 적분한 걸 더한 거랑 똑같죠. 되겠지? 또 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 여기 x자리에 a-x 대입해봐. x자리에 a-x 대입하면 변해 안 변해? 그게 무슨 얘기지? 2분의 a 선대칭 이동해도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x는 2분의 a 선대칭 이동해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0부터 2분의 a까지 적분값하고 2분의 a부터 a까지 적분값이 똑같은 함수야, 얘가. 그래서 얘는 똑같이 바꾸시면 얘는 0부터 2분의 a까지 적분한 거의 2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로 변형했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얘를 이렇게 변형하든 이렇게 변형, 둘 중에 하나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적분값을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바꿔도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물론 둘 다 할 수 있었으면 더 좋겠고. 자, 이걸 완전히 일반화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완전히 일반화를 해볼게. A서부터 B까지 함수 fx 적분한 거는 A서부터 B까지 얘는 지금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A서부터 B까지 적분할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중점의 좌표가 2분의 A 더하기 B잖아. X는 2분의 A 더하기 B에 대해 선대칭 이동해도 여전히 적분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얘는 A서부터 B까지 F A 더하기 B 마이너스 X 적분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럼 이걸 이용하시면 또 무슨 얘기 할 수 있겠어요? 인테그랄 A서부터 B까지 fx 적분한 것은 2분의 1배 A서부터 B까지 fx 더하기 f A 더하기 B 마이너스 x dx랑 똑같을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A부터 2분의 A 더하기 B까지 얘도 역시 x는 2분의 A 더하기 B 선대칭 도형입니다. 그래서 A부터 2분의 A 더하기 B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까지 쓸 일은, 3번까지 쓸 일은 사실 거의 없긴 하거든. 1번, 2번은 종종 쓸 일이 생길 거야, 아마. 저 1번 같은 경우는 정적분 정의를 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일단은 우리가 절대값 있는 함수가 있잖아. 절대값을 벗겨줘야지 뭔가를 할 거 아니야. 그지? 절대값을 벗겨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호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0부터 3까지 절대값 f'x를 적분해야 되는데, f'x의 부호가 함수의 증감하고 관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0부터 1까지는 얘가 양수야. 그리고 1부터 3까지는 음수인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를 계산할 때 0부터 1까지는 양수니까 그냥 f'x 적분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는 감수함수니까 마이너스 쳐서 마이너스 f'x로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이게 뭐예요? 이거의 부정적분 fx에다가 1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는 거니까 이거고요. 얘는 마이너스도 있으니까 바꿔서 1에서 3 뺀 거죠. F1 빼기 F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F0은 이제 그래프 보고서 찾는 거야. F0 대신에 마이너스 3. 그다음에 F1 대신에 1 집어넣고요. 그다음에 F3 대신에 마이너스 3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함수. 함수 fx가 이렇게 줘졌네요. 근데 fx가 요거를 만족시킬 때 상수 a 값을 구하래요. 자, 그런데 저기서 이제 너희들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변수가 이제 많아진단 말이야. 점점점 점수가 많은 일들이 많아질 텐데, 그러면 너희들 이제 변수 얘를 어떤 경우는 얘를 상수로 생각해야 되고 어떤 경우는 얘를 변수로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정적분에서는 이 적분 변수가 이 t라는 놈을 변수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t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들은 상수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럼 여기서 fx는 그냥 상수야, 상수. 만약에 여기에 5가 있었다. 5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야? 그냥 5잖아. 그지? 그럼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뭐겠어? 그냥 fx야. 왜냐면은 얘를 적분하자. 얘는 상수야. 그럼 fx 곱하기 t로 적분이 되는 거야. 얘는 상수처럼 생각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1 대입한 것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그냥 fx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식은 뭐냐면 fx는 요거 적분하면 그냥 fx로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t dt입니다. 함수 fx가 얘를 만족한다는 것은 fx는 요건 어차피 지워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fx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것이 0이다. 그걸 만족하는 a를 찾아라. 그냥 방정식 풀라는 얘기야. 0은 0부터 1까지 fx가 뭐냐? x, x-1, x-1. 선생님이 왜 굳이 인수분 했겠어? 왜 굳이 인수분 했겠냐? 3차 함수의 성질을 알면 a를 바로 알 수 있잖아. 계산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지. 얘가 적분값이 0 나와야 돼. 적분값이 0 나와야 된다고. 그냥 계산하면 나오겠지, 당연히. 적분해서 0 나온다 하면 a값 구할 수 있겠지. 자, 그런데 지금 3차 함수를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0 나오려면 여기가 0이야? 여기가 1이야? a가 어디 있어야겠냐? 2분의 1이 있어야 0 나오겠지. 3차 함수는 대칭성을 띠고 있다고 했잖아. 3차 함수는. 그러니까 a가 만약에 2분의 1이면 얘 대칭일 거거든. 그지? 그래서 요거 상쇄되잖아. 0 나오겠지. 그래서 그냥 a는 2분의 1이야. 물론 그냥 대입해서 계산해도 나와요. 적분해도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은 꼭 기억하셔야 될 공식이에요. 워낙 많이 쓰이기 때문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a의 x-알파의 x-베타 dx야. 얘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근데 전개해서 계산하면 돼. 전개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뭔가 계산을 조금 줄이려고 한 거든, 선생님이. 계산을 조금 줄여볼게요, 선생님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이동을 할 거야.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할 거거든.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하면은 x 대신에 뭐 대입해야 돼? x축으로 마이너스 알파만큼 평행이동하려면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를 대입하게 되겠지? 적분과는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지? A에 x 대신에 x 플러스 알파를 대입하면 좋은 게 뭐냐면 얘가 전기하기가 좀 편해질 거예요. x 대신 x 플러스 알파 대입하시면. 그래서 A는 상수배니까 밖으로 나오고 0부터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x제곱 적분한 거에다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 x 적분한 거를 더해주시면 될 겁니다. 적분 한번 해볼까요? A에 3분의 1의 x 세제곱 더하기 얘는 2분의 마이너스 밖으로 뺄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x제곱 거기다가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입한 거에서 0 대입한 거 빼면 되죠. 그럼 계산하시면은 A에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대입해봐. 3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야. 그럼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6분의 1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겠지. 즉 마이너스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되더라라는 얘기야. 그냥 계산해서 유도하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뭐랑 관계가 될 거냐면 저기 결과적으로 2차 함수 접근하는 거거든. 2차 함수인데 A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얘기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인 거잖아. 이 적분값이 쟤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이 넓이가 6분의 2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나중에 이 넓이 구할 일이 많거든. 그래서 이때 많이 쓰이게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정적분의 성질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얘기고 아래끝과 윗끝이 뒤바뀌면 이제 부호가 바뀌겠죠. 그죠? 그럼 플러스 0부터 1까지 t 플러스 1분의 1 dt 이렇게 된 거고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부정적분에서 이거하고 인테그랄 y dy하고 같아 달라?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르죠. 이거는 2분의 1 x 제곱이죠. 얘는 2분의 1 y 제곱 이렇게 되고 적분상수랑 무관하게 변수가 다르잖아. x랑 y랑 어떤 관계일지 모르지. y가 막 2x 제곱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같지 않아. 변수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거든. 근데 정적분에서는 0부터 1까지 x dx나 0부터 1까지 y dy나 어차피 y는 사라질 변수잖아. x도 사라질 변수야. 없어질 거라고. 이건 다 상수값이잖아. 그러니까 적분 변수는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굳이 여기를 t라고 쓴 거야. 적분 변수는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얘를 정리하시면은 0부터 1까지 x 플러스 1에 여기는 x 세제곱 플러스 1이고 요거 약분하셔서 적분하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문제의 조건을 한번 봐봐. 중간에 있는 조건 보면 내가 해야 될 게 보이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 조건들 딱 보고서 이 조건들 보고서 뭘 해야 될지가 판단이 서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다뤄야 되는 저런 상황일 때는 저 조건 저렇게 준다면 fx 빼기 gx라는 함수를 가지고 놀아야 된다는 얘기지. 얘를 만약에 hx라고 한다면 주어진 정보는 뭐냐면 h-1은 0이고요. h1도 0이고요. h4도 0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h0은 4라는 얘기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2부터 3까지 hx 적분한 값을 물어보는 거죠. 상황이. 그죠? 그러니까 묶어서 생각한다는 거지. 여기서 hx가 3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fx가 3차 함수고 gx가 2차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hx는 3차 함수일 거거든. 그죠? 자, 이 조건을 만족한다고 한다면 자, 기하적으로 봐봐. 3차 함수의 개형이 이렇게 되는 거 알잖아, 우리가. 근데 마이너스 1과 1하고 4의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야.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여기가 4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얘가 x축이라고 가정하면은 hx를 어떻게 세팅해? hx를 최고 차항에서 모르니까 a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라고 세팅할 거 아니야. 얘가 x축이라고 한다면. 근데 얘가 x축은 아니니까. 그지? 오케이? 여기에 플러스 뭐
뭐 B 이렇게 세팅해야 되는 거지, 상황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형은 4래. H형은 4가 얼마야? H형은 4니까 0 대입해볼까? 0 대입해보면 뭐 나오냐? 4A 나오냐? 어? 아, 미안해. 조건이 이게, 뭐 조건이 하나 부족해. 여기 0이어야 돼. 얘가 0이어야 되지, 지금. 그 조건 하나 빼먹었네. 그래서, 조건이 하나 부족해가지고. 그 찾고 있었네. 자, 그럼 됐네, 그러면. 얘가 이거죠, 그죠? 그죠? 그럼 H형은 4A니까 4A가 지금 이제 4가 되는 거고, 이제 A는 1인 거죠. 그럼 A 대신에 1 대입하시면 끝난 거죠.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되잖아요. 이건 뭐에 관한 얘기야? 정적분의 성질 중에서 이제 쪼개는 거에 대한 얘기겠지. 그죠? 2번이나 3번 같은 거 할 때는 뭐 3번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0부터 3까지 적분할 텐데 0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로 나눠서 적분해야 된다는 얘기죠. fx, x축이 다르니까 0부터 1까지는 fx가 x제곱으로 정의돼 있고 1부터 3까지는 fx가 2x-x제곱으로 정의돼 있으니까 이거 그냥 계산하는 얘기겠죠. 이건 뭐 대칭성에 관한 문제겠죠. 자, 2번만 본다면 2번을 어떻게 바꾸자. 일단은 요거 0부터 1까지로 하고 플러스 바뀌겠죠. 그러면 정리하시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의 5제곱 더하기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홀수차수는 어차피 원점 대칭함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지워질 거, 0 될 거고. 그럼 6x 제곱 마이너스 1만 적분하라는 얘기지. 0부터 1까지 6x 제곱 마이너스 1 적분한 다음에 2배 하시면 될 겁니다. 되겠죠? 단순 계산이고요.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를 보시면 모든 1차 함수 gx에 대해서 쟤를 만족한대요. gx를 어떻게 잡든 이걸 만족한대, fx가. 그리고 f형은 1이래요. 자, fx를 2차 함수니까, 상수항이 0인 2차 함수니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대입하면은 0부터 1까지 gx 곱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1 이렇게 놓은 다음에 gx를 어떤 1차 함수를 잡아도 얘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거든. 그럼 문제에서 실제 의도는 이런 거겠죠. 모든 1차 함수 gx를 어떻게 잡든 그러면 gx를 뭐 px 더하기 q라고 이렇게 1차식을 세팅을 해. 그럼 이게 계산하면은 x는 없어질 문자잖아. 계산하면 문자가 어떤 문자가 남을 거냐면 p하고 q하고 a하고 b가 남을 거야. 근데 pq랑 관계없이 얘가 0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냐면 이걸 계산했을 때 뭐 곱하기 p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pq랑 관계 없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0, 얘가 0, 얘가 0 되도록 a, b를 잡으라는 얘기겠지. 문제 자체는. 그쵸? 근데 계산이 좀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계산이 불편하니까 그냥 gx를 그냥 어차피 우리는 a하고 b에 대한 조건식 두 개만 얻으면 되는 거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 되지. 1차식 중에 두 개 아무거나 잡자고. 1차식 중에 x 하나 잡자고. x 하나 잡으면은 0부터 1까지 ax 세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x dx는 0 나와야 되고요. 이거 적분하시면 얼마 나오냐? x 세제곱을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4분의 1 나와요. 4분의 1 A. 얘는 3분의 1 나오죠. 3분의 1 B 더하기 2분의 1 나와요. 계산하면 0이에요. 이렇게 C가 나오겠죠? X 조건식 하나만 더 만들면 되잖아. 조건식. 그러면 GX를 이번에는 뭘로 잡아볼까? GX를. 어? AX로 잡았다고? 어? 마이너스 X로 잡는다고? 그럼 똑같은 조건 나올 것 같은데? 똑같지 않겠어? 마이너스 X라고 잡아보면 부호만 바뀐 건데 똑같겠지. 뭐 마이너스 X를 잡든 KX를 잡든 결과값은 똑같아. 어차피 여기 X를 잡았기 때문에 KX를 잡으면 여기다 어차피 K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상수별을 하면 어차피 결과값은 똑같아. 아무런 조건을 새로운 조건을 올 수 없죠. 그냥 또 다른 2차를 잡을 때 상수항을 잡아버리는 거지. X 플러스 이렇게 잡아버려. 근데 이렇게 잡긴 했지만 사실 어차피 X랑 얘랑 곱한 것은 적분하면 얼마 나와? 어차피 X 곱하기 적분한 게 0 나온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X랑 얘랑 곱한 건 적분하면 0 나올 거라고 어차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는 그냥 날려서 그냥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0인 거야. 그래서 계산하시면은 3분의 1 A 더하기 2분의 1 B 더하기 1은 0이었겠지. 이거 연립방정식 풀면 AB 나오겠잖아. 그지? 우리가 이제 조건들을 줄 때 조건을 내가 필요해. 내 구매에 맞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fx가 정의되기를 1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하고 그치기 다르게 정의된 함수예요. 그 함수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x, fx-를 적분하래요. 그러면 저 조건을 쓰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어진 조건은 fx라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fx-1에 대한 물음이라고. 그치? 그럼 물음을 바꾸던가 조건을 바꾸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지. 조건을 fx-1이라는 함수에 대한 얘기를 바꾸던가 아니면 물음을 fx라는 물음으로 바꾸는 게 좋겠지. 근데 편의상 물음을 바꾸는 게 편할 것 같아요. 그냥 x축을 평행이동 하면 되는 거니까. x 대신에 x 플러스 1만 대입하면 되잖아.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면 되는 거죠. 그죠? x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할 거니까. 그래서 주어진 물음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그러면 이제 저걸 이용해서 그대로 쓰시면 1보다 클 때하고 작을 때 교시 다르니까 0부터 1까지는 x 플러스 1 곱하기 fx 뭐야? 2x 마이너스 1이야?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1부터 2까지는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적분하시면 되는 거죠. 된 거야? 응? 이 문제, 이거는 뭐 그냥 딱 정해진 유형인데요. 이거 보시면 fx를 알려줘. fx 알려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적분으로 표현된 거야. 이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수일 거거든. 정적분 값이니까 상수 나올 거거든. 얼마인지 모르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가 미정계수 역할을 하는 거야. 미정계수 역할. 미정계수, 얘를 미정계수 A라고 두고 얘를 미정계수 B라고 둔다면 이 fx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함수였던 거죠. 4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로 정의된 함수였던 거야. 이 함수야. 근데 fx를 구할 거니까 일단 미정계수 a, b를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a하고 b에 대한 조건식 두 개만 얻으면 되는 거야. 뭘 가지고 만들겠어, 조건식을. 0부터 1까지 적분한 게 a잖아. 그러면 얘 fx 구했으니까 a는 0부터 1까지 fx 적분한 거니까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0부터 2까지 적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적분을 하다 보면 계산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죠? 선생님은 계산을 생략하지만 너희들은 생략하면 안 돼. 어? 니네는 선수잖아. 선생님 코치고, 그지? 선생님은 계산이 싫으니까 생략하지만 너희들은 열심히 해야 돼. 계산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되니까. 아, 10번은 뭐 모양이 달라 보일 수는 있어요. 모양이 달라 보일 수는 있지만 앞에 거 9번 문제랑 똑같은 거야. 여기 있는 상수, 여기에 지금 x제곱 있잖아. 당황할 필요가 없어. x제곱은 아까 안에선 상수 취급이라고 했잖아. 상수 취급하면은 지금 fx는 정리를 좀 하면은 x제곱에 더하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제곱 ft dt 그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t, f, t, t 이렇게 쪼갠 다음에 여기 있는 x제곱을 밖으로 싹 빼주시면 결과적으로 이제 미정계수가 두 개 있는 거야. 얘 a, 그지? 여기 b 이렇게 있는 거야. 됐으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여기 똑같잖아. 그러니까 a 플러스 1 x a제곱 a x제곱 뭐 x제곱이니까 a 플러스 1 x제곱 좀 불편하니까 선생님이 편의상 얘를 그냥 a 마이너스 1로 잡아볼게요. a b로 잡아볼게요. 그럼 fx는 뭐가 될 거냐면 fx는 ax제곱 더하기 b라고 세팅이 되어 있지.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 적분 구간을 보고 냄새를 맡아야지. 무슨 냄새를 맡아야 돼? 대칭의 냄새를 맡아야지. 지금 대칭성하고 관련돼서 푸는 거야. 지금 fx 자체가 우함수잖아. y 대칭이잖아. 그럼 y 대칭이 얘 우함수인데 얘가 지금 뭐야? 우함수인데 여기 기함수를 곱했잖아. 그럼 뭐겠어? 얘 기함수야, 기함수. 원점 대칭함수라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원점 대칭함수를 적분한 거니까 b는 0일 거라는 거죠. 계산 안 해봐도. 그래서 b는 0입니다. 알겠죠? b는 0이고 그럼 따라서 이제 a-1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인데 그냥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의 2배예요. b는 0이니까 ax제곱이 나오겠죠. 이거 계산해서 a 값 구하시면 되겠지. 자, 11번 풀어봐. 왜? 왜? 왜?
나왔어? 음. 자, 전에도 얘기한 것 같은데, 다항함수란 조건에 항등식이 주어지면 차수를 좀 조사를 해봐요. 많이 써요. 은근히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F'X는 항등식이 주어졌잖아. 그지? 뭔가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작을 못 하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3차식이다라고 알고 시작하면 3차식이니까 뭐 AX 세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세팅하고 시작할 수 있잖아. 그지? 차수를 조사하는 게 자꾸 이렇게 방향이 안 보일 때, 다항함수한 조건이 있으면 이건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fx의 차수를 만약에 fx를 n차시라고 하자. fx를 자 n차시라고 둔다면 자, 얘 몇 차식이야? 적분한 거니까. n 플러스 1차식이지. 그럼 얘는 몇 차식이야? n 마이너스 1차식이지. 근데 그걸 제곱했다고. 그럼 차수가 두 배가 되겠지? 그러니까 좌변은 2n 마이너스 2차식이 되고 우변은 n 플러스 1차식이 돼. 차수가 똑같아야 되잖아. 이게 정리하면 n은 3이야. 그러니까 fx가 3차식이거든? 근데 뭐라고 했어? 기함수라고 했지? 3차식인데 기함수는 짝차수를 다 날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는 어떻게 세팅할 수 있냐면 ax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세팅할 수 있어.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보면 뭐 하고 싶은 게 있어야 돼. 0을 대입하고 싶어야 돼. 0을 대입하고 싶어야 돼. 여기다 0 대입하면 얼마 나와? 0 나오지. 그러면 얘랑 똑같은 놈이니까 좌변에도 0 대입하면 0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F'이 0이 0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F'이 0이 곧 뭐랑 관계가 있냐면 1차항의 계수가 F'이 0이거든요. 그러니까 B가 0인 거예요. 알겠어? 그러면 이제 A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A를 구할 뭔가 조건식이 필요한 건데 대입해서 뭔가 개수 비교를 하시면 돼요. 그냥 미분 시제해서 대입해보면 내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하시면 되겠죠. 개수가 같으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이거 미분하시면 F'X는 뭐 나오냐면 3AX 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좌변에 대입하시면 얼마 나옵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얼마 나와? 어? 뭐야? 9A 제곱 나오겠지? 근데 우변은 뭐 나오냐? 적분해서 계산해봐. 이거 적분하시면은 4분의 1에 AX 4제곱이잖아. 여기다 X 대입한 거 0 대입하면 빼면 얘는 4분의 1 A가 최고차의 개수야. A는 0이 아니라는 게 보장이 되잖아. 최고차의 개수니까. A 하시면은 A는 36분의 1 나오네. 그 36분의 1 X 세제곱이었던 거죠. 됐습니까? 그 많이 자주 써요. 자주. 항등식인데 다항함수 조건에서 차수를 먼저 조사하고 시작하는 거지. 자, 얘를 잘 보시면 얘가 A가 함수입니다. 이거 A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림으로 나타내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라는 이제 그래프가 있다고 쳐봐. 그걸 절대값 실용 그래프를 적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플러스 A 이렇게 있어서 자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그걸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는 거라고. 그지? 그러면은 A를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지? A를 움직여서 생각한다면은 A가 커지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값이 어떻게 되겠어? 계속 커지겠지. 근데 이제 A가 줄어들다 보면 나중에는 뭐 이런 상황이 생길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러면 적분값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하는 거니까 요 넓이 3개 합하게 될 거라고. 근데 A가 더 작아져. A가 너무 작아지면은 A가 얼마까지 작아질 수 있냐? A가 만약에 0까지 생각해보자. 0까지 생각하면은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마이너스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지. 모양이.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A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인 거지. 저게. 그러니까 A에 관한 어떤 함수의 관점으로 볼 거라고. 그럼 얘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A 값을 이제 구하는 거지. 근데 쟤도 어쨌든 정적 그 범위에 따라서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는 함수인데 어쨌든 Y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는 0부터 1까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의 2배 하시면 되겠죠. 근데 절대값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가 케이스를 어떻게 나눠야 되겠냐는 거야. 얘를. 이건 A에 관한 함수야. A 값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야.
그럼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될까? 범위를. A를 기준으로 해서 A가 뭐보다 클 때 작을 때 A가 함수잖아. A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1보다 크면 이건 X의 정의역이야. 적분과는. X가 0과 1 사이에 움직여. 그럼 X제곱도 0과 1 사이로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면 A가 1보다 커버리면 얘는 항상 어떻게 되겠어? 음수값을 가지겠지. 절대값 안에가. 그러니까 부호가 음수로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는 거지. 근데 만약에 A 값이 만약 1보다 작아. A가 만약 예를 들어서 2분의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보면 X가 0과 2분의 1일 때는 A가 더 크지만 X가 2분의 1보다 클 때는 이제 X가 더 크니까 구간을 쪼개서 적분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적분을 할 때 일단은 A가 1보다 클 때 작을 때 나눠 생각할 거야. A가 만약에 1 이상이라고 가정해볼게. A가 1 이상이면은 어떻게 되겠어? 적분값은 그냥 0부터 1까지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적분하면 되겠지. 맞냐? 그지? 항상 a가 크니까. 그지? 그래서 계산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쪼개기를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이때는 뭐 누가 더 크지? 0부터 a까지면 a가 더 크니까 이렇게 나올 거야. x가 0과 a 사이니까 a가 더 크겠지?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a부터 1까지는 x가 크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거 계산하시면 a만 남겠지, 문자가. 그래서 a가는 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볼게요. 계산하시면 2배의 a제곱은 이 적분과 안에서는 상수 취급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를 0부터 1까지 적분하시면은 a제곱으로 나올 거고 그 다음에 x제곱은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얼마 나와? x제곱은 3분의 1로 나오지. 3분의 1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자 2 곱하기 a제곱을 0부터 a까지 적분하면 a 세제곱 나올 거야. 마이너스 얘는 3분의 1에 a 세제곱으로 나올 거고 적분하시면 2배에 자 적분하면 이거 항별로 적분하세요. 항별로. 이거 적분한 다음에 1 대입한 것에서 a 대입한 걸 빼지 마시고 요거 적분하고 요거 적분하고 따로따로. 요거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이잖아. 거기다 1 대입한 것에서 a 대입한 거 빼라고. 그러니까 3분의 1에 1 빼기 a 세제곱 마이너스 얘는 a 제곱은 적분하면 a 제곱 x고 1 빼기 a. 그지? 그래서 a 제곱에 1 빼기 a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a 세제곱의 개수가 얼마인지 한번 정리해봐. a 세제곱의 개수.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보이네.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 보이네. 여기 플러스 1 보이네. 그럼 얼마냐? 3분의 얼마야? 5a 세제곱 아니냐? 이거? 계산하면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3a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지워지면 그죠? 3분의 5의 a 세제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a 제곱의 개수가 여기 마이너스 2a 제곱이 하나 보여요. 마이너스 2a 제곱이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보이네요. 여기 3분의 2 하나 상수항 보이네요. 플러스 3분의 2 이런 함수였던 거죠. 그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상황이야. 자, 1보다 클 때는 단순합니다. 1보다 클 때는 3차 함수예요. 1 대입해 볼게요. 1 대입해 보면 3분의 4야. 1 대입해 보면 3분의 4.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2차 함수고요. 요 사이에선 3차 함수예요. 0 대입하면 3분의 2 지나네. 0 대입하면 3분의 2 지나고 요거 3차 함수인데 이거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y' 미분하시면은 얘는 5a의 제곱 마이너스 4a니까 a 곱하기 5a 마이너스 4고 5분의 4에서 이제 부호 바뀌니까 5분의 4에서 그 값을 가질 거야. 그럼 5분의 4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그래프가 얘는 0에서 극대 5분의 4에서 극소지 3차 함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 거야. 1 대입하면 3분의 4 나올 거야 아마. 1 대입하면 3분의 4 안 나오냐? 왜 안 나오지? 계산 틀린 것 같은데 그러면 아이씨 여기까지 와서 틀렸다고? 여기서 틀린 거야? 너무 많이 와서 틀렸는데?
요거 틀렸어. 1 대입하면 3분의 4 나와야 되거든. 3분의 1 바로 1-2 제곱이 1-2 전체제곱. 어떤 거? 요거? 전체제곱. 아니 여기다 이거 적분한 거에다 1 대입한 거에서 A 대입한 거 빼는 거잖아. 아이씨 어디서 지금? 응? 틀렸네. 여기 A 계수가 틀렸네. 여기 A 세제곱인데 여기 2에 있으니까 2의 세제곱이 4의 세제곱이네. A 세제곱의 계수가 틀리네. 한꺼번에 계산이 틀렸구나. 여기 세제곱의 계수가 틀려 지금. 얼마야 세제곱 계수? 전개해볼게 그냥. 괜히 내가 오버했어. 내가 괜히 오버해서 그래. 2A 이거 3분의 2니까 3분의 4A 세제곱이잖아. 그지? 플러스 얘 3분의 2 1-A 세제곱에 마이너스 2A 제곱에 1-A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2A 세제곱에 여기 플러스 2A 세제곱이 붙어 있다고. 그래서 3분의 8A 세제곱이라고. 그지? 거기서 틀린 거지. 왜 3분의 8이야? 그러면 1 대입하면 딱 3분의 4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서 극대값 갖고 5분의 4에서 극소값 갖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상황이. 이게 지금 어떠한 연속함수를 적분한 거잖아. 연속함수를 적분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미분 가능하게 나올 거야 아마.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함수의 뭐 최소값을 구하는 뭐 그런 문제로 이제 바뀌겠지 나중에는. 이 함수에 대해서. 저 함수 저렇게 이제 정적분을 가지고 어떤 함수를 정의했고 저 함수에 대해서 뭐 최대 최소를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어떤 실근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고 이 함수를 또 다룰 수 있겠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하고요.